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가 당뇨병성 신증이 더 잘 생기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당뇨병 오래되면은 당뇨병성 신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.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. 이게 생기면은 좀 좋지 않아요.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잡아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드렸죠.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게 더 잘 생길까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요, 유전적인 감수성입니다. 유전적인 감수성. 이게 이제 많은 질병이 이 유전자에 의한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유전적인 게 뭘 뜻하느냐 그러면은요, 부모님하고 이제 형제 중에서 당뇨 신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. 당뇨가 아니라 당뇨 신증이에요. 이게 이제 있으면 본인도 이 당뇨 신증이 있을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. 확 올라요. 이게 이제 인디안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, 어떻게 나왔냐면은, 이제 2세대에 걸친 당뇨병, 그러니까 부모도 당뇨가 있고, 자식도 당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죠. 그랬을 때, 얼마나 그 자식대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는지 연구를 해봤는데,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요, 일단 부모에서 둘 다 당뇨병성 신증이 없었어요. 이건 이제 단백뇨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. 당뇨는 다 있고, 부모, 자식, 당뇨는 다 있는데, 부모 2명 다 단백뇨가 없는 경우, 이러면 자식한테서 이 단백뇨가 생길 확률, 신증이 생길 확률은 14%가 나왔습니다. 근데 부모 중 한 명한테 이 단백뇨가 있었던 경우, 이때는 23%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이 단백뇨가 있었을 경우, 그럼 자식이 이 단백뇨가 있을 확률이 46%가 나왔습니다. 엄청 올라가죠? 확 올라갑니다. 절반 가까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은 이런 뭐 당뇨 유병기간이라든지 뭐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잘 조절 안,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. 유전적인 어떤 감수성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봐야죠.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냐, 뭐 이런 거는 아직 좀 밝혀지진 않았어요.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. 그래서 이 유전적 감수성 이런 것 때문에 꼭 물어봐야 돼요. 질문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당뇨 약간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, 그러니까 미세 단백뇨 이런 있으신 분들은 저는 꼭 물어봐요. 그러니까 뭐 부모나 형제분들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? 혹은 당뇨가 있다면 콩팥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까?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.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. 굉장히 좀, 이렇게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게 쉬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, 과여과예요. 과여과.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, 제가 이제 이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는 그 병태생리 설명할 때, 초반에는 오히려 여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이 과여과, 여과가 많이 될수록 나중에 신기능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 기전은 이제 사구체 내에 혈압이 증가하거든요. 이렇게 여과가 너무 많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신장에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동맥이 들어와가지고 꽈리처럼 막 틀고 나가는데, 이게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벽에 어떤 느껴지는 긴장도 이런 게 증가하면서 압력도 증가하고, 나중에는 오히려 좋지는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불량한 혈당 조절이에요. 불량한 혈당 조절. 이게 명확합니다. 이거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당뇨병성 실증이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한테 계속 이제 얘기 드리는 게,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콩팥 때문에 고생하세요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데 이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깝죠. 굉장히 이제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비만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섯 번째는 흡연이고 뭐 이래요. 근데 이거는 혈당 조절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중요한 건 뭐다?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된다. 우리가 뭐 유전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,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, 여러 가지 이제 팩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.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,
이게 다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막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. 막 혈당 조절이 하나도 안 되고 막 담배 태우시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뇨병성 신증이 안 생기면서 되게 오랫동안 그냥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마치 이 의학을 비웃는 듯하죠. 그런 분들을 보면 담배 바로 이제 진료실 밖에 나가서 화장실 앞에 담배 태우시고 막 이러시거든요. 그래서 혈당 재보면 막 왔다 갔다 300 나왔다가 막 100 나왔다 300 나왔다 해요. 그렇게 이제 되는 분들도 막 15년 막 이렇게 당뇨 신증 안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의학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 나가면서 찾아 나가는 거지. 이게 이제 모두 다 모든 사람한테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절을 하고요. 이제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를 남들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. 철저히 하면서 이상 징후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. 이러면 그에 좀 알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누가 당뇨병성 신증이 더 잘 생기는지 그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